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원, 자, 순열과 조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단원은요, 자, 두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자, 경우의 수와 순열이고요. 다음 시간에, 자, 조합에 대한 내용을, 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경우의 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단원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생각이 날 거예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2학기 때 좀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자, 바로 그겁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는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경우의 수는. 자, 1번에 보시면, 자, 사건과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요. 자,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이해를 하려면요, 먼저 사건이라는 이 표현을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사건이라는 것은요, 자,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표현이 막 상당히 거창하죠? 표현이 상당히 거창한데, 여러분들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자,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그죠? 자, 반복적으로 이 주사위를 던져서, 그때 나오는 눈금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관찰을 할 수 있는데, 그 결과, 던져서 나타나는, 일어나는 그 하나하나의 결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말을 아주 복잡하게 했는데. 자, 그런데,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주사위를 탁 던졌어요. 자,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뭐냐고 하면은 뭘까요? 자, 일단은 1이라는 사건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탁 던졌을 때 또 나올 수 있는 사건은 뭐가 있을까요? 2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고, 6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7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죠? 그 주사위에 있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반복할 수 있는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자, 일어나는 어떤 그 결과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요, 6가지의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전을 던지면 어떤 사건들이 그러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자, 동전을 던지면은, 자, 앞면을 H라고 하고요. 자, 뒷면을 T라고 하면은요,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게 되면, 자, 앞면과 뒷면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자, 이제 사건이 뭔지 여러분들 알았죠? 사건이 뭔지 알았을 텐데. 자, 그러면은요, 자, 경우의 수가 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경우의 수는,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자, 모든 경우의 가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요, 사건들이 이렇게 6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죠?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가지수를 뭐라고 하냐면,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가 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6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전을 던졌을 때의 경우의 수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2가지이기 때문에, 자, 경우의 수는 2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런 내용 여러분들. 자, 지금,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단원들에 비해서는 지금 여기 공부하는 내용이요, 여러분들 또 이게 새로운 내용이고요. 좀 그런 어떤 참신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에다가 아마 내용도 그렇게 엄청 까다롭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마음을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갖고 자, 수업을 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 구할 때요,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의 모든 가지수를 구할 때는요, 2가지 여러분들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바로 뭐냐면요,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예요. 더해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을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합의 법칙부터 내용을 살펴볼게요. 두 사건 A와 B가 있는데 얘들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자, 그랬을 때 사건 A와 사건 B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각각 M과 N이라면, 자, M과 N이라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자, 어떨 때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자, 실전 문제를 하나 풀어보는 게 이 말 뜻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필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거예요. 동시에. 자, 동시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수의 합이 5이거나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일단 자, 합이 5가 되는 경우를 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A, B라고 하면요. 자, 얘가 1이 나왔을 때 얼마가 나오면 되죠? 4가 나오면 되죠. 자, 2가 나왔을 때 3이 나오고, 3이 나왔을 때 2가 나오고, 4가 나왔을 때, 자, 1이 나오면 합이 5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가 4가 되는 거죠. 가지수가 4가지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4가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합이 또 뭐가 되는 경우도 조사를 해보라고 했느냐면 9가 되는 경우도 조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A, B 주사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B에서 아무리 큰 수가 나온다고 해도 3이거든요. 6이거든요. 그러면 A가, 아무리 작아도 3서부터는 출발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3일 때 9가 되고요. 자, 4일 때 5가 되고요. 5일 때 4가 되고요. 6일 때 3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구해보면은 합이 9가 되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있느냐면은 4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 또는 9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5가 되는 경우 4가지, 9가 되는 경우 4가지죠? 자, 그러면 5 또는 9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의 사건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주사위 두 개를 딱 던졌어요. 자, 그래서 그 바닥에 나오는 그 두 눈의 그 수의 합을 여러분들이 구했더니 5이기도 하면서 혹시 9일 수도 있습니까? 이게 동시에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없죠? 5인 경우는 5인 경우고요. 9인 경우는 9인 경우입니다. 5와 9인 경우가 동시에 벌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 이 사건의 경우의 수와 이 사건의 경우의 수를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4 더하기 4는 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즉 동시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동시에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주사위를 던졌는데 합이 오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9이기도 하네? 뭐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합이 5면 5인 거고 9면 9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그냥 어떻게 더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곱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 경우의 수를 이렇게 곱해서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가지고요. 자,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가지일 때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할 때 곱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어느 경우에 우리가 곱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되냐면 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냐면요.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 자, 이때는 여러분들, 자, 곱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연이어서 일어난다는 말은요. 자, 여러분들 혹시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총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라고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까? 하나를 던지면 6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를 던지면 6가지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래서 각각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곱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이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동시에라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자, 각각 A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B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곱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그거를 방지하는 차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 주사위를 던지게 되면은요, 하나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고요. 자, 또 하나가 그 연이어서 또 바닥에 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두 개의 주사위에서 각각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개잖아요. 자,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는 그 경우의 수를 어떻게 해서 곱해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시에라는 말 또는 연이어서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같은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동시에 일어난다 또는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곱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은 36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면은 납득이 잘 안 가는 학생이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자, 이런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사위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A 주사위, B 주사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 주사위를 던졌더니요. 자,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때, 자, B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경우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B에서는. 얘가 1이 나왔을 때요. 얘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겠죠? 6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경우에서는 곱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여기서 이해를 시켜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A 주사위가 2가 나왔을 때, B 주사위에서 나올 수 있는 눈금들은 또 뭡니까, 그러면? 1, 2, 3, 4, 5, 6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다가 보면요, 한 가지당 6개씩 생겨요. 자, 그런데, 그런 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죠? 그러면 하나당 6개씩이면 6개면은 6 곱하기 6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때는요, 자, 이렇게 실제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 나뭇가지 그림이라고 그러죠? 나뭇가지 그림. 또는 다른 말로 수형도라고 합니다. 이런 수형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곱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자,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그,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일어나는, 자,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하는 경우에는요, 도저히,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 자, 이 곱하는 경우는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는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 지점이 있고요. 자, B 지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C 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A에서 B로 가는 길은 몇 개가 있느냐면요. 자,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B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길은 자, 몇 가지가 있느냐면은 이렇게 해서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A에서 C까지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만약에 물으면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요, C까지 가기 위해서는 A에서 B까지 먼저 가야 돼요. 자, 그리고요, B에서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C까지 또 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들? 연속으로 일어나야 돼요. 즉, 연이어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연이어서. 자, 그럼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이 5가지고요. 5가지고, 자, B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이 4가지예요. 그럼 이렇게 연이어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해주라고 해요? 곱해서 구하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5 곱하기 4, 20까지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으신다면,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A에서 B로 갈 때, 여기를 선택하면 4가지 또 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를 선택해도 또 4가지가 있고요. 여기를 선택해도 4가지,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4가지 자리가 5개니까 5 곱하기 4에서 20까지. 요렇게 나뭇가지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자, 이해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자, 이 경우는 연이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즉, 동시에,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이렇게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곱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상세히 설명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꼭 더하면 왜 곱하지 않고 더했냐고 하고, 곱하면, 왜 또 그 반대로, 만약에 더하면 왜 더했느냐고, 곱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곱하면 왜 더하지 않고 곱했냐고, 이렇게 막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 공부할 때가 그런 거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건 더할 수밖에 없고, 이건 곱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저절로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저바지되지 마시고, 공부를 좀 이렇게 여유있게 길게 이렇게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줘야 될 단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단어들은 뭐냐면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또는 동시에 또는 연이어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해주면 됩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면 더하고, 동시에 일어나거나 또는 연이어서 일어나면 곱하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선생님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선생님이 항상 해주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자, 여러분들 어머니께서요. 자, 어머니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학용품을 사라고 자, 100원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구점에 갔더니 자, 연필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연필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자, 지우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을 봤더니 다 얘가 얼마짜리냐면 다 100원짜리인 거예요. 다 이렇게 자, 100원짜리입니다. 너무 이쁜데 100원밖에 안 해요. 자, 그래서 다 100원짜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이, 자, 엄마가 주신 100원을 들고, 자, 문구점에 갔을 때, 자, 이 학생이 살 수 있는, 연필이나 지우개를 살 수 있는, 자, 가지수는 여러분들, 자,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뭐, 연필이 몇 가지냐면 세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지우개가 두 가지거든요. 자, 이 학생이 살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입니까? 5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연필의 가지수와 지우개의 가지수를 자, 이렇게 더해서 5라고 자, 우리가 해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자, 어느 날 이제 어머님께서요. 자, 용돈을 막 200원을 주신 거예요. 신났어요. 100원 받았었는데 200원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200원을 들고 이제 자, 문구점을 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200원을 가지고는요. 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하.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를 살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살짝 들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연필과 지우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시에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 동시에요. 연필하고 지우개를 동시에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돈이 200원이기 때문에. 자, 100원 가지고는 연필 하나를 사고, 그 다음에 또 100원 가지고는 지우개 하나를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고요.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2가지죠? 자, 그러면 총 내가 학용품을 살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 6가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 동시에라는 자, 그런 표현에 맞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이런 상황을 이제 그 처음 배울 때는 좀 혼란스러워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거는 더하는 거고 이거는 곱해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파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편안하게 문제 풀면서 적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자, 그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경우의 수가 뭐고, 더할 때와 곱할 때로 나눠서, 자,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자, 이 단원의 제목이기도 한, 자, 수열에 대해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열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 서로 다른 N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다른, 자,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요. 그 N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N개에서, R개를 딱 선택하는 겁니다. R개를 이렇게 딱 선택해요. 근데 R개를 선택해서요. 자, 선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해서 걔들을 일렬로 배열을 쫙 하는 거예요. 일렬로 배열을 쫙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개에서 R개를 딱 선택을 해가지고요. 걔들을 일렬로 쫙 이렇게 배열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뭐라고 하냐면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요, 이 일렬로 배열한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순열이라는 말 자체가요,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 있게 나열한다. 그러니까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R개를 순서 있게 나열해 주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기호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요,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이 R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거죠. 그러면은 N하고 R이라는 그 표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순서 있게 배열한다는, 자, 그런 뜻인 순열의 영어 그 약자인 맨 앞에 P를 써서 NPR이라고,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열을 표시를 합니다. 근데 원래 그 순열은 여러분들 그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퍼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퍼뮤테이션. 자, 그래서 N 퍼뮤테이션 얼 이렇게 읽어주셔도 되고요. 자, NPR 이런 식으로 읽어도 자,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만 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실감이 나십니까? 안 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또 예를 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자, 걱정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게 뭔 얘기죠? 자, 이게 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여러분들. 자, A, B, C, D, E 한 5명 정도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5명 정도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5명 중에서요,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한다. 선생님, 그러면 그냥 이 5명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명 중에서요, 이 5명 중에서 반장 1명과 자, 부반장 1명을 뽑는다면 어떻습니까?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나열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반장, 뒤에 있는 사람이 부반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순영의 제대로 된 표현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거.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자,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5명이죠. 자, 그리고 부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4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반장과 부반장을 어떻게 뽑고 있죠? 지금 동시에 뽑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연이어서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5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것은.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그런데 뭐라고 있느냐면요. 우리가 처음 이거 시작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자, 이거는요, 5명 중에서 몇 명을,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건 뭐라고 표현해 줄 수 있느냐면, O permutation E 또는 OPE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O permutation E의 계산법을 우리가 터득을 한 거예요, 이제. 자, 5 퍼뮤테이션 2의 그 계산법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 5 곱하기 4가 돼야 되죠? 자, 5 곱하기 4. 자, 그럼 이걸 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를 가라? 2개를 가라. 그러면 5, 4. 여기까지 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퍼뮤테이션에 대해서 더 쉽게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것은, 자, 2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와 같다. 근데 반장과 부반장을 뽑는 경우로 보면 5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 퍼뮤테이션 2의 계산법이 5에서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하라는, 자, 그런 뜻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 예를 드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반장, 부반장, 여러분들 조금 좀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 여러분들 반장과 부반장을 뽑고요. 자, 2분의 1을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분의 2에 지원하는 학생들 저 엄청 많을 텐데 특히 남학생들 여기 지원하겠죠. 자, 그러면요. 자, 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되겠습니까? 5명. 자, 부반장이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입니까? 4명. 자, 그러면 2분위가 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그러면 이미 반장과 부반장이 1명씩 선택됐기 때문에 자, 2분위가 될 수 있는 학생은 3명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반장, 부반장 2분위를 뽑는다는 것은요. 퍼뮤테이션으로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서 맨 앞에는 반장, 두 번째는 부반장, 세 번째는 2분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표현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5 퍼뮤테이션 3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5에서부터 시작해서 숫자 몇 개를 자, 5, 4, 3, 3개를 이렇게 그 연속으로 곱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순열. 자, 다시 한번 뜻을 살펴볼까요? 선호하는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고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데요. 자, 그 N 퍼뮤테이션 R의 계산법을 방금 전에 자, 살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N 퍼뮤테이션 R이라고 하면요. 자, N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를 가면 된다고요? N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가면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를, R개를 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R개를 이렇게 쭉 가면 돼요. 자,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에 R번째에 있는 그 수는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N이었고요. 두 번째는 N-1이었어요. N-1.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N-2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면은, 여기 R번째의 숫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N 빼기, R-1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부터 1, 2 이렇게 해서 숫자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얘까지 포함해서 R개가 되려면은, 여기가, R-1개가 빼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괄호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속에 있는 괄호를 풀으면 N 빼기 R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자, 순열에 가지수고 하는 공식을 이렇게, 자,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호가 하나 있어요. 기호가 하나 있는데, 그 기호가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요 기호 여러분들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이걸 본 적이 있을까요? 자, 요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느낌표라고 하는데요. 자, 이 수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팩토리얼 수학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 이 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어디까지? 1까지를 곱해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가 100팩토리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 100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1까지, 끝까지 곱하라는 뜻입니다. 1이 될 때까지 끝까지 곱해라. 자, 그런데, 자, 이 기호는 왜 여러분들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5명 중에서 5명을 선택해서 순서대로 배열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요. O 퍼뮤테이션 O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퍼뮤테이션 계산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5에서부터 시작해서 5개를 곱해줘야 되잖아요. 숫자 하나씩 작아지면서. 그러면은 5, 4, 3, 2, 1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표현을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새로운 기호가 없을까? 라고 해서 생각하는 기호가 바로 뭡니까? 자, 이 느낌표라는 기호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5 팩토리얼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얼굴을 보면서 이 수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퀴즈를 냈을 거예요. 이거는 매번 선생님이 퀴즈를 내서 맞추는 사람한테 아주 고급처럼 보이는 저렴한 샤프펜을 선생님이 나눠주곤 했었는데요. 자, 이거를 또 억울하게 틀리는 사람도 있고, 자, 아주 기분 좋게 또 행운처럼 이렇게 맞춘 학생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낸 문제가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항상 냈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요거를 수학 귀신이라는 책에서는,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것은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수학 시간에 사용하는 그 용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읽었을 만한 그 수학귀신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그 빨간 도깨비 있잖아요. 수학귀신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팩토리얼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한 글자로 됐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를, 맞추는 학생한테, 고급스럽게 보이는 샤프펜을 이렇게 주곤 했었는데, 여러분들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오면 뭐 다른 걸로 한번 더 준비를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래서, 그 한 글자로 여러분들, 자, 표현을 하게 되면요. 자, 이거 벌써 여러분들 수학기신 읽었던 학생 중에서 기억나는 학생이 있으려나요? 그 학생들이 잘 맞추기 어려워해가지고 선생님이 막 퀴즈도 주고 그럽니다. 힌트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이 힌트를 어떻게 주느냐면,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학생이, 힌트를 이제 선생님이 안 주다가 또 한 명당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이렇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막 이 단어 저 단어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했더니 자, 어느 한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요. 얘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쿵 그런 거예요. 오 쿵. 이거를 듣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액션을 취했더니 자, 그리고 틀렸다고 했더니 그 잘못된 오답을 듣고 옆에 있는 학생이 맞춰버렸습니다. 자, 그 정답은 여러분들 뭐였었냐면, 쾅이었습니다. 쾅이었어요, 쾅. 수학기신에서는요, 느낌표, 요 팩토리얼을 뭐라고 했냐면, 오쾅이라고 했어요, 오쾅. 자, 그래서, 처음에 쿵이라고 하는 학생은, 자, 틀리고요. 자, 쾅이라고 하는 학생은 맞췄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쾅이라고 하는 학생한테, 자, 선물을 주었더니, 쿵이라고 하는 학생이, 나는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나는 맞추지 못했다면서, 너무나 서운해하는, 자, 그런 모습이 항상 연출이 되더라고요. 1단계는 쿵, 그 다음에 정확한 정답은 쾅.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도 했더라면은, 과연 누가 맞출 수 있었을까요? 눈치가 아주 빠른 학생이 맞출 수 있는데, 그죠?
누군가는 쿵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힌트를 이렇게 주면은, 그죠? 뭐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쿵이겠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딱 보고 오 하고서 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누구였을지 정말 해보지 못해도 좀 아쉽긴 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자, n 퍼뮤테이션 n 같은 경우는요, n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숫자가 하나씩 작아지면서 n개가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오면은 1까지 곱해지거든요. 자, 이거는 뭘로도 나타낼 수 있다? n 팩토리얼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수학 기시는 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n 퍼뮤테이션 n에 대해서, 즉, n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요번에는요, 이 n 퍼뮤테이션 r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줘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5 퍼뮤테이션 3이라고 하면은요, 5 퍼뮤테이션 3이라고 하면, 5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3개를 숫자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팩토리얼을 이제 배웠으니까 저 팩토리얼을 한번 써먹어 볼까요?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라고 하고요, 마저 더 써버립시다. 그냥 2 곱하기 1까지 써버립시다. 그러면 이 분자가 뭐가 되느냐면 5 팩토리얼이 돼요. 근데 원래는 이건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요, 분모에도 2 곱하기 2를 여러분들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는 뭐가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됐기 때문에 2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이렇게 2 팩토리얼. 자, 그러면 이걸 완전히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n 퍼뮤테이션 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 가지고 생각하면 돼요. 분자는 5 팩토리얼이 되잖아요.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이 2는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2는 5에서 3을 빼서 만든 거예요. 5에서 3을 빼서. 자, 그렇기 때문에 n에서 어를 뺀 거, n-어이 되겠죠? n-어를 팩토리얼로 n 팩토리얼을 나눠주게 되면은 n 퍼뮤테이션 어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자, 또 우리가 또 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n개 중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고 배열하는 것도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리고 0 팩토리얼은 뭐라고 생각하죠? 1이라고 생각하자는 겁니다. 1이라고 생각하자.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 기억을 해두면, 이런 그 10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할 때 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n개에서 하나도 선택하지 않는 거를 0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0 팩토리얼도 0이라고 우리가 자,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퍼뮤테이션 연산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줘 볼까요? n 퍼뮤테이션 n을요, 이 공식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분자는 n 팩토리얼이 돼야 되고요. 자, n 팩토리얼이 돼야 되고, 분모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 자, 그러면 n 빼기 n 팩토리얼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0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얘는 원래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n 팩토리얼 의미라고 했죠? 그런데 얘가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분모가 0인 수는 실제 우리 수학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0 팩토리얼을 뭐라고 생각하면 1이라고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들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대답하라. 자, A, B, C, D, E, F의 6개의 문자에서 선언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라. 오? 그럼 이거 완전히 퍼뮤테이션 아닙니까? 6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한다. 자, 그러면 6 퍼뮤테이션 4가 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해 주라고요? 6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를 곱해라? 6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4개를 곱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 하면은요, 자, 5, 6, 30, 그 다음에 3을 곱하면 90, 4를 곱하면 36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주 복잡하게 곱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 2, 3, 4, 5와 같은 5개의 숫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 그러면 5개의 숫자 중에서 5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쫙 배열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5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자, 가질 수는 5, 4, 3, 1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는 120까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5팩토리얼하고요, 6팩토리얼, 이런 거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자, 5팩토리얼은 120이고 6팩토리얼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6만 곱해주면 되니까 자, 720이 되겠죠.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거 있던 거 기억납니까? 혹시 심심해서 1부터 10까지 다 곱해본 적 있나요? 자,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 1부터 10까지 다 곱하면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일일이 다 곱했다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한번 그 결과를 딱 봤더니 그다음부터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362 8800입니다. 362 8800. 선생님 이걸 어떻게 배웠나요? 라고 했는데, 자, 그 당시에 그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던 그 교실에 어떤 학생이 삼육중학교로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걔가 굉장히 팔팔했거든요. 362 팔팔하다. 362 8800. 이렇게 자 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 이유를 따지면 안 돼요. 일단은 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 그러냐라고 자꾸 따지신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들 지금 경우의 수와 순열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지금은 순열에 대해서 자, 공부 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열과 관련된 그 실전 문제를 풀 때 자, 필요한 내용을 자,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순열의 가짓수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겠지만은요, 이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자, 흔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하는 그 기법을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요, 자, 3번. 이웃할 때와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이 나오는 그 가짓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하게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라고 만약에 하면은요,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즉, 한 묶음으로 그냥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 제끼면 됩니다. 자, 볼까요? 남자 4명, 여자 3명이 있는데요. 자, 얘들을 한 줄로 쫙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여학생 3명이 자기들은 이렇게 좀 뭉쳐 있었으면 좋겠대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여학생 3명을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 묶음이라고 딱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학생 4명에다가, 자, 여학생 그러면, 한 묶음으로 볼 거니까 한 명 있다가 보면은 5명 있는 거죠? 그럼 일단 이거를 배열합니다. 이거를 배열하면 어떻게 돼요? 5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여있던 그 여학생들은요, 그 안에서 또 자리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리를 또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또 3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걸 그림을 그리면요. 자, 여학생 3명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놓습니다. 자, 그리고 남학생을 어떻게 합니까? 4명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명, 2명, 3명, 4명, 5명, 5팩토리얼. 자, 그리고 여학생들 그 안에서 자리도 바꿀 수 있으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전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5팩토리얼은 120이라고 했고요. 자,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6이죠. 자, 얼마입니까? 720까지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7명을 배열하는데, 그것도 여학생을 한 묶음으로 하는데, 경우의 수가 720까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일일이 그 경우를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없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자, 10이 아니라면 자, 구하기 어려운 자,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보다 이웃하는 경우보다는요, 자,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경우가 오히려 여러분들 조금 더 문제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순열의 수를 구하는 이 방법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 못하면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풀기가 너무 난해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요,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배열하면 돼요. 그러면 상황은 다 종료됩니다. 자, 볼까요? 여자 5명과 남자 4명을 일렬로 세우려고 한대요. 근데 남자끼리는 절대 이웃하면 안 된대요. 오케이. 그러면 여자는 이웃해도 된다니까요. 여자 5명을 그냥 먼저 쫙 배열합니다. 자, 그러면 여학생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까? 5팩토리얼이죠? 순서 있게 쫙 배열하면 되니까 5명을 자, 그러면 이제 남학생들이 여러분들 문제가 됩니다. 남학생들이. 자, 남학생들은요, 자기들끼리 서로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자기들끼리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요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반드시 몇 명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명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남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 봤더니 몇 군데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그럼 이 6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4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그 4개의 자리에 남학생들을 순서 있게 배열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퍼미테이션의 개념입니다. 6 퍼미테이션 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라는 거를 만약에 모른다면 어떨까요? 문제 풀기가 정말 힘들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지수 구해주면, 자, 43,200까지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